순수한 라오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방비행. 2003년 첫 배낭여행으로 첫 발을 디뎠던 그 방비행은 무엇을 하러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자연을 가슴에 담고 순수한 정을 가진 인심 속에서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목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무료해진다 싶으면 남송강 나무다리를 건너 들판을 거닐다 어느 동굴을 둘러보거나 새카만 타이어 튜브를 타고 서서히 흐르는 강물을 떠내려오는 튜빙을 해보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비엔티안을 출발해서 꾸불텅 비포장길을 만나기도 하고 고장난 버스 수리를 기다리기도 하는 험난한 4시간을 훨씬 넘기는 이동시간이 마냥 고통이 아니라 추억의 한 페이지였던 소중했던 곳으로 우리보다 서양인이 훨씬 많이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2015년 도로 상태가 좋아지고 미니밴으로 좀 더 편하게 2003년의 기억에 마음을 설레며 다시 찾은 방비행. 이후 몇 차례의 라오스 북부 여행에서 패시간 방비행. 교통이 발달되었으니 비엔티안 공항가는 전날 경유지로 선택이 가능해서 2025년 다시 들른 방비행. 변해도 선을 넘었다 싶은 생각에 옛 기억의 잔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는 추억을, 옛 방비행을 모르신 분들께는 옛 기억을 나누고자 2003년과 2015년 사진을 섞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방비행하면 떠오르는 남송강 나무다리와 주변을 비교해 봅니다. 2003년 다리 중간에 통행료를 받던 오두막, 특별한 것 없어도 하루에 한두 번 통행료를 내고 넘어다니던 곳, 지금은 성년이 되었을 강가의 자연의 모습의 아이들과 해맑은 미소 가득한 안악, 주민의 빨래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인 이곳, 2015년 아이들도 그전처럼 물놀이를 하는 곳, 쉬엄쉬엄 3시간가량 튜빙을 하면서 떠내려오는 종착 지점 이곳, 한국 여행사의 주도로 방비행에서 보기 힘들었던 패키지 단체팀이 등장하고 조용한 남송강의 튜빙하는 관광객 틈새로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는 보트를 단체로 띄워 방비행을 흔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추억이 깃든 나무다리는 예전보다 편해졌고 강 건너에는 나무 평상과 그늘집들이 들어서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들어선 건물들이 자연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은 자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5년 강가는 콘크리트로 뒤덮여가고 옛 자체는 사라졌지만 추억 속의 나무다리는 건재했습니다. 강 건너의 모습은 2015년 모습보다 더 먹고 마시는 장소로 변하였고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어 관리를 포기한 흉물들이 방비행의 자연 속에 어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서 바라보는 방비행, 이젠 이전의 기억을 싹 지워버립니다. 강가를 따라 질비하게 들어선 호텔과 식당 건물들, 방비행의 모습을 완전히 바꿨다 싶습니다. 2003년 긴 나무다리 옆 작은 나무다리, 이 다리를 건너가면 강가의 공터, 해먹을 여러 개 설치해 두어서 거기서 뒹굴뒹굴 거린다 해서 일명 둥글레 카페, 작은 간이 가게에서 비어라와 음료, 스낵을 파는 곳, 해먹에 누워 비어라오를 마시며 일몰을 즐기던 장소, 내가 하루 마무리로 꼭 찾았던 곳, 2015년 내 눈에 아무나 즐겼던 일몰 포인트에 사진처럼 식당과 건물이 들어선 모습, 방비행을 마음에서 지운 큰 요인이었습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할 텐데 아쉬움. 2025년은 그 기억의 장소를 더욱 촘촘히 메웠습니다. 옆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자연은 점점 건물들에 의해 가려지고 있는 방비행은 2025년이었습니다. 일몰 후에는 강가에 딱히 할 게 없었던 2003년과 2015년이었는데 2025년 여행 마지막 여정을 비어라와 함께 피로를 풀면서 보는 강 양편의 조명들, 다른 곳이면 이쁘다 말도 할 수 있었겠지만 옛 기억을 지우는 모습에 여기가 방비행이 맞아를 되뇌어 보았습니다. 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 2003년 거리는 비포장길이 많고 길가는 듬성듬성 건물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조차도 뒷짐짓고 어슬렁 걸어다니는 바쁠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방비행의 거리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와 집들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불편하지 않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강가는 텅 비어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방문, 시장 부근의 방비행의 대형 호텔을 필두로 엄청 변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포장이 되었고 들어선 건물들은 빈곤을 벗어난 티가 보였습니다. 도로에는 어슬렁거리는 관광객은 보이지 않고 차와 오토바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교도 확 차이나게 바뀌었습니다. 교복 차림 학생들도 바빠 보이고 깔끔하고 좀 더 부유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부근의 노점을 보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바나나 케이크부터 시작하여 태국 여행자 거리 음식들이 들어선 것을 보면서 방비행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남아있던 훈훈한 정, 혼자 한 끼 먹었던 친절한 식당이 기억납니다. 2025년 방비행 거리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영상의 시작 지점은 2015년까지도 썰렁했던 나무다리를 중심으로 아주 멀었던 곳인데 도로 포장과 들어선 많은 건물들을 봅니다. 처음엔 이곳이 나무다리와 가까운 방비행의 중심 부지로 착각했으나 10여 번 걸어서 나무다리에 도착한 위치였습니다. 건물의 규모를 보면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었나 싶은 흔적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행인들조차도 뜸한 거리였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관광객 수에는 턱없이 큰 시설들이 지금 너무 많이 가버린 방비행의 아픔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대형 호텔도 여럿 들어서서 누가 저 객실을 채우고 있나 궁금과 걱정이 듭니다. 이전 게스트하우스가 즐비했던 길을 지나가 봅니다. 밤이 시작되어 가나 거리는 다니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손님은 없어도 티 없이 노는 아이들의 모습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밤이 되니 더 눈에 띄는 한글 간판, 유흥업소, 마사지 가게, 식당,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찾았었나를 짐작해 봅니다. 이젠 조용함과는 아주 멀어져 버린 방비행을 느낍니다. 예전 방비행 본연의 자태를 버리고 나니 이젠 방비행을 찾던 발길이 방비행을 외면해 버린 듯합니다. 지금의 모습과 엄청 올라버린 물가로 교통도 편치 않은 이곳까지 굳이 찾아올 리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제 교통편의 변화를 비교해 봅니다. 2003년 비엔티안과 방비행을 다녔던 버스 생김새에 긴장한 내 모습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2015년 북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배인이 있어서 편해졌습니다만 출발 시간이 되어도 승객을 어느 정도 태우지 못하면 적당한 승객을 태울 때까지 늦어지거나 돈을 더 내면 바로 출발한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5년 라오차이나 고속철도가 운행되어 비엔티안에서 방비행까지 1시간,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까지 2시간으로 많이 편해졌고 도로 사정이 좋아져서 배너로도 비엔티안까지 약 2시간 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마음에서 지워버린 방비행이지만 남송강 주변 망가지지 않은 자연경관은 남아있고 비엔티안에서 철도나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루앙프라방에서 고속철도로 바로 연결할 수 있지만 오전 항공편 이용 시는 어려우니 반나절쯤 방비행에 할애해서 다 해선되지 못한 남은 경관에 취해보거나 남송강 튜빙 정도는 해보고 다음날 비엔티안 공항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을 추천해 봅니다. 또한 방비행에서 남부지방 이동이나 태국 철도역 농카이나 우동탄이 직접 연결도 가능하니 여정상 비엔티안에서 1박을 해야 한다면 비엔티안보다는 방비행 1박이 낫다는 저 금보고 추천입니다. 지금까지 옛 기억을 떠올리며 나름껏 만들어 왔지만 사진의 화질과 저의 표현이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보고 자유여행은 여행 정보와 함께 영상을 꾸리고 있으니 구독하시어 이미 올려놓은 영상 속에 있는 여행 정보들도 같이 보시어 자유여행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